소리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듯 손사래를 쳤다. 어떻게든 안 된다는 그녀의 모습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 같다. 언젠가는 꼭 말해줄게. 비록 소리의 소원이 뭔지는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 내용을 말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 자체로 만족했다. 아우, 달달하고 좋아요. 다람쥐길을 다 걷고 나니 어느새 하늘은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그만큼의 시간이 흘러서 그런지 소리의 사과처럼 붉어졌던 얼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처음으로 다람쥐길에서 다람쥐를 봤어. 공원에 자주 들리나 봐? 그냥 가끔 들릴 뿐이야. 아까 다람쥐길 전설도 그렇고 엄청 자세히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들리기는 했나? 소리는 멋쩍게 웃음을 짓는다. 너도 오늘 새로운 경험을 한 거니까 여행을 한 건가? 여행... 한 번도 겪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한 거니까. 그 말과 함께 소리는 고개를 들어 노을진 하늘을 바라본다. 아직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치 별이 보이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옆에서 보니 공원에서 별이 나타나길 기다리던 나의 예전 모습이 떠오른다. 나도 이 공원에서 자주 별을 보곤 했었는데. 너도 여기가 별을 보기 좋은 장소인 걸 아는구나. 여기서는 평소에 보이지 않던 별들이 정말 잘 보이거든. 햇빛에 묻히고 구름에 가려져서 밤이 되기 전까진 아무도 그곳에 별이 있는지 몰라. 하지만 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빛을 내고 있어. 해가 내리지는 낮이든 구름에 가려지는 흐린 날이든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볼 거라는 걸 아는 듯 말이야. 소리는 하늘을 향해 뻗은 손을 모으고서는 마치 그 안에 별이 담긴 듯 내게 내밀면서 말을 이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간 닿을 수 있다고 꼭 그렇게 응원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별을 보는 게 정말 좋아. 소리의 말은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바람처럼 내게 다가왔다. 그 바람에 실린 기분으로 잠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본다. 어느새 하늘에선 이제 막 반짝이기 시작한 별들이 보인다. 우리가 볼 수 없던 순간에도 저 별들은 늘 그 자리에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니 마음속에서 무언가 그리운 향기가 느껴진다.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거구나. 내가 잊고 있어도 볼 수 없어도 말이야. 소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옆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낮이 밤으로 바뀌는 황혼을 바라봤다. 노을과 밤이 만나면서 보이지 않던 별들이 보이는 작은 기적. 매일 세상 어딘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흔한 기적이었지만 소중한 사람과 함께 본 오늘이 제일 아름답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지막한 빗소리가 들린다. 왠지 모르게 익숙한 풍경. 하얀 입김이 나오는 늦가을의 날씨. 그래, 여기는 내 꿈속이 틀림없다. 여느 때처럼 발을 움직여 공원 산책로를 따라간다. 꿈속에서 몇 번이고 걷던 그 길이지만 오늘만큼은 하염없이 길게 느껴진다. 순간 바람이 불어 빗방울이 내 몸을 스친다. 하지만 항상 차갑게만 느껴지던 비가 오늘만큼은 왠지 따스하게 느껴진다. 꿈에 뭔가 변화가 생긴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얼마나 걸어왔을까? 공원에 한 벤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위에 앉아서 울고 있는 한 학생의 모습도 그녀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울고 있었다. 그녀에게 다가가면 분명 균열에 빠지면서 꿈에서 깨어날 테지만 왠지 이번에는 그녀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소망을 안고 그녀에게 다가간다. 이쯤이면 나왔을 그녀는 나오지 않았고 나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 제대로 설 수 있었다.
그녀의 혼잣말이 들려온다. 잘 모르겠어.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두가 막는 것 같아. 별이 보고 싶은데. 그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말 속의 그 슬픔은 그녀가 겪은 아픔을 알려주었다. 그 아픔을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말을 건네본다. 별이 보고 싶은 거야? 누구야? 갑작스런 내 물음에 그녀는 놀라면서 고개를 들어 올린다. 소리? 넋이 나간 듯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본다. 그녀의 얼굴은 놀랍게도 소리와 똑같았다. 다른 점이라면 조금 옛된 목소리뿐이려나? 아니, 애초에 이곳은 꿈속이니까 어떤 얼굴이 나와도 이상할 리가 없다. 그녀는 자신을 빤히 쳐다보는 나를 경계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내 발밑이 점점 흔들리고 바닥에 균열이 생겼다. 그녀가 나를 이 꿈에서 내쫓을 수 있는 것일까? 무슨 일로 여기에 온 거야? 내가 말이 없이 계속 가만히 있자 그녀는 더욱 경계심을 강하게 보낸다. 바닥이 더욱 강하게 흔들린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어서 그녀를 진정시키지 않으면 꿈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게 공원에 별을 보러 나왔는데 너가 우산도 없이 추워 보여서 말이야. 제법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본다. 이유라면 그녀도 납득을. 너도 우산이 없잖아. 아뿔싸. 그녀는 더욱 경계하는 태세를 취하고 바닥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사실 우는 너를 보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나 해서. 그녀는 나를 믿지 못하는 듯 쳐다본다. 정말이야. 이곳에서 우는 너를 자주 본단 말이야. 걱정해줄 필요 없어. 나는 어차피 외톨이니까. 그녀가 내뱉은 말은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하지만 나랑 떨어져 있는 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여기서 오는 내가 거슬렸다면 미안해. 앞으로 이곳에 오지 않을 테니까. 되게 뭔가 슬프네요. 그녀는 벤치에서 일어나 나를 지나쳐간다. 그대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어쩌면 이대로 그녀를 보내주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괜히 그녀를 건드렸다 꿈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붙잡지 않으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 같았다. 다시는 그녀가 우는 이유를 알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별을 보고 싶다고 했지? 나도 별을 보러 왔는데 같이 보면 안 될까? 그녀가 발걸음을 멈추고 뒤로 돌아본다. 내가 말한 걸 들은 거야? 딱히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어. 잠시 침묵이 이어진다. 그녀는 나를 말없이 쳐다본다. 나도 그녀를 말없이 쳐다본다. 소리의 얼굴과 똑같아서 그런 걸까? 가만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니 왠지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한다. 왜 너가 부끄러워하는 거야? 미안. 내가 아는 친구랑 정말 닮아서. 내 목소리 진짜 귀엽다. 아까 말한 소리라는 친구를 말하는 거야? 얼마 전에 알게 된 친구인데 나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착하고 예쁜 친구야. 맨정신이었으면 이불을 여러 번 차고도 남을 말이었지만 지금은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그녀는 관심이 생긴 듯 내게 한 발짝 가까이 다가왔다. 너는 소리를 좋아하는 거야?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소심하고 용기 없는 나한테 소리가 먼저 다가와줬거든. 늘 나를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나는 정말로 좋아해. 어우, 달달하다. 내 말이 끝나자 다시 침묵이 이어진다. 들리는 것은 오직 빗소리뿐. 눈을 깜빡이면 어느새 그녀가 저 멀리 사라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쿡쿡 웃기 시작한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잠시 사라졌던 부끄러움이 나를 엄습하기 시작한다.
얼굴은 빨개지고 그녀의 얼굴이 안 보이게 시선을 이리저리 옮긴다. 그래도 그녀가 웃으니 다행이다. 사실 나도 너가 말한 소리처럼 비슷한 친구가 있어. 늘 나를 응원해주고 챙겨주는 그런 친구. 그 친구를 만난 건 학교를 졸업하기 전 마지막 학기의 가을이었어. 그녀는 조금 씁쓸하게 말을 시작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준 그런 친구였어. 우산도 없이 남이 비 맞는 걸 걱정해주는 누구처럼 말이야. 그녀는 고깃짓으로 슬쩍 나를 가리켰다. 멋쩍은 웃음을 짓는 나를 뒤로하고 그녀는 말을 이어갔다. 정말 좋은 친구였어. 항상 자기보다 주변 사람을 먼저 챙겨주고. 그녀는 잠시 추억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그렇게 정말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얼마 안 가서 갑자기 연락이 끊기게 되었어. 갑자기? 그녀의 표정은 그리움에서 슬픔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집도 찾아갔고 할 수 있는 모든 연락을 해봤어.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 집도 이사갔고 전화도 편지도 받지 않고 나는 너한테 받은 걸 돌려주지도 못했는데. 친구가 갑작스레 사라진 기억은 그녀에게 잊고 싶을 정도의 아픔인가 보다. 그녀의 울음과 함께 꿈속의 세상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바닥에서 지진이라도 난 듯 커다란 균열이 일어났다. 무엇을 할 수도 없던 나는 그 균열에 빠지게 되었다. 너는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거야? 나지막한 그녀의 혼잣말을 끝으로 나는 균열에 빠져 정신을 잃고 말았다. 안돼. 챕터 4? 균열에 떨어진 이후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광경은 어두운 내 방의 천장이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쉽사리 현실로 돌아오지 않았다. 어째서 꿈이 변한 걸까? 다시 자면 아까의 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걸까? 꿈속의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걸까? 머릿속은 여러 의문이 꼬리를 물고 불어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생각해도 답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에 도달하고 나서야 주위의 모습이 정신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아직 이렇게 어두운 걸 보면 잠이 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몸으로 일으켜 시계를 보니 시간은 아직 4시도 되지 않았다. 작업을 하다 2시가 넘어 잠자리에 든 걸 생각하면 거의 자지 못했다고 봐도 무방했다. 그 피로감이 아직 남아있는지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아파온다. 오늘 첫 수업은 1교시라서 빨리 다시 잠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든 다시 잠자리에 들기 위해 자리에 누웠지만 한 번 떠진 눈은 쉽사리 감기지 않았다. 다시 자야 수업에 갈 수 있는데 그래야 좋은 학점을 받을 테고 조금 졸린 것 같기도.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무거운 눈꺼풀이 강제로 들어 올려진다.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을 끄고 시간을 확인해 본다. 시간은 이미 8시를 넘어 있었다. 대체 언제 잠이 든 것일까? 얼른 준비하려고 몸을 일으키니 적잖은 두통이 엄습해 온다. 컨디션 최악이네. 순간 오늘은 자취일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오늘 하루만이라면. 하지만 애써 고개를 저어 생각을 떨쳐낸다. 그래도 가야겠지. 가서 수업을 제대로 듣는 것이 나중에 출석 점수가 깎이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강의실에 들어서자 여느 때처럼 대화하고 있는 나래와 소리가 보인다. 김빛은 벌써 저기서 자는 건가? 김빛은 뒤로 하고 먼저 소리와 나래에게 인사를 건넨다. 안녕. 개미 기어가는 듯한 목소리가 나온다. 다행히도 소리와 나래는 내 말을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다. 안녕, 하늘. 오, 하늘아, 드디어 온 거. 인사를 하려던 둘의 말은 초췌한 내 얼굴을 보고 멈춰버렸다. 저기
하늘아, 괜찮은 거야? 뭔가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아,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 그래도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는걸?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병원에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가만히 듣던 나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덧붙인다. 나도 소리 의견에 동의해. 대체 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거야? 아, 그냥 꿈자리가 사나웠거든. 많이 사나웠지. 조금 긴 이야기이기도 하고 말해도 선뜻 믿기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러니 그냥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요약한다. 그냥 꿈자리가 사나웠다고 애가 이렇게까지 창백할 리가 없잖아. 괜찮으니까 솔직히 말해봐. 맞아. 혹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정말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를 걱정해주는 소리의 모습이 꿈에 나왔던 소리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 꿈속의 소리도 자신의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저런 표정을 지었었는데 소리에게는 이런 것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갈등하던 사이 어느새 교수님이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일단 자리에 가볼게. 난 정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이따가 보자. 무리하지 말고 꼭 아프면 바로 말씀드리고 쉬어. 소리는 아직 나를 보며 걱정된다는 표정을 짓는다. 난 오히려 소리가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마음에 걸려 더 강한 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마. 쉬는 시간에 봐. 응, 그때 봐. 조심하고 그때 이야기해. 자리에 가보니 김빛이 수업이 시작한지도 모르고 엎드려 자고 있다. 나의 옆자리는 무서워서 수업에 집중을 못할 것 같다면서 따로 앉자고 해놓고서 한숨과 함께 김빛을 툭 하고 건들자 자고 있던 김빛이 뒤척이며 일어났다. 뭐야, 하늘. 언제 왔어? 김빛은 내 움직임에 잠이 깬 듯 피곤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오늘은 좀 늦었어. 늦었다니? 뭐야, 이거 계속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돼. 김빛은 강의실에 두리번 거리더니 교수님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뭐야, 벌써 수업 시간이야? 네가 깨워주면 그때 일어나서 준비할 생각이었는데. 대체 뭘? 김빛은 혼자 자신만의 세계에 빠진 듯 사뭇 진지하게 말을 한다. 그런 게 있어. 아주 고고하고도 심오한 너 같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야. 사실 이해하고 싶지도 않다. 김빛의 말을 들으니 가뜩이나 아픈 머리가 더욱 아파온다. 그보다 오늘은 안색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 잠을 좀 설쳐서 그래. 대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좀 있어, 그런 게. 하지만 그렇다고 김빛한테 꿈의 일을 말한다면 저번처럼 운명의 모시기라며 폭주할 게 눈에 훤히 보인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나는 애써 웃으면서 수업에 집중하자는 손짓을 한다. 하지만 김빛은 오히려 그런 나를 수상하게 여기는 듯하다. 이렇게 오랜 절친인 나한테도 알려주지 않는다니.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라면 너 설마? 김빛은 중이병스러운 자세로 나를 응시한다. 그 눈빛은 마치 일만의 증거를 찾으려는 의심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도대체 어떤 걸 생각하고 있길래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드디어 오컬트의 매력을 깨닫고 밤새도록. 잠시나마 기대한 내가 바보였다. 어때? 이 몸의 완벽한 추리는? 완벽한 똥추리. 잠깐 나래한테 누군가가 우리의 팀플을 방해한다고. 그것만은 참아줘. 널 잠깐 놀리고 싶은 마음에 그랬던 거야. 앞으로는 안 그럴 테니 제발. 도대체 나래랑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정도로 격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뭐 아무튼 김빛의 시끄러운 모습이 교수님의 눈에 띄었는지 이쪽을 쳐다보고 계셨다. 김빛도 고개를 돌려 교수님을 바라본다. 두 사람이 눈이 서로 마주치자 교수님은 살짝 웃으시면서 말했다.
오늘도 김빛 학생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교수님과 다르게 김빛의 표정은 울상이다. 오늘의 단잠이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수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지났을까? 필사적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 김빛의 옆에서 나는 비몽사몽한 채로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저기 하늘아, 애써 감기는 눈을 뜨려고 노력해본다. 오늘은 내가 필기할 테니까 힘들면 걱정 말고 자. 니를 어떻게... 오케이. 그래도 괜찮겠어? 어차피 수업 제대로 못 들을 거라면 그냥 맘 편히 자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도 네가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가끔은 나한테도 맡겨보라고. 아 자꾸 누르겠대. 지금 평상시엔 말썽만 일으키고 다니는 김빛이 처음으로 듬직해 보인다. 그래, 이번 한 번만큼은 믿어도 괜찮겠지. 정말로 고마워, 김빛. 이 빚은 나중에 꼭 갚을게. 이러고 필기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잠에 빠져들어 버렸다. 그러면 걔 충격. 눈앞이 어둡다. 결국 수업 시간에 잠들어 버린 것일까? 그래도 주변이 조용한 걸 보면 아직은 수업 중인 것 같다. 수업을 완전히 놓치지 않을 거란 각오와 함께 고개를 들고 눈을 떠본다. 뭐야. 하지만 강의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꿈속에 그 공원이 펼쳐져 있었다. 다만 예전하고는 다르게 비오던 저녁날이 아닌 맑고 이른 시간의 풍경이었다. 또 꿈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조바심이 난 걸까? 나는 어느새 꿈속의 소리를 이리저리 찾기 시작했다. 잠시 후 공원을 세 바퀴도 넘게 돌았지만 그녀의 모습은커녕 새 한 마리조차 보지 못했다. 그녀가 정말 있기는 한 걸까?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고 있던 그때 거기서 뭐하고 있어? 애타게 찾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녀는 고개를 가웃거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게 그녀에게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정작 마주하니까 얼어붙고 말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어떤 말부터 하는 게 좋을까? 이 꿈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그때 이야기? 어떻게 말해야 그녀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할 말 없으면 난 먼저 가볼게.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정말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휙 뒤로 돌아섰다. 더는 생각할 시간 따위 없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그녀에게 털어놓는다. 그때의 이야기 더 들려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그녀는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지더니 이내 쓴 웃음을 짓는다. 언젠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오늘이 될 줄 몰랐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해가 쨍쨍한 하늘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다니. 마치 세상이 그녀의 감정에 반응을 하는 것만 같았다. 그렇게 그녀는 잠시 동안 비를 바라보더니 내게 다가왔다. 굳게 담은 입에서는 그녀의 무언가 결심한 마음이 느껴졌다. 나랑 같이 가자. 어디를? 마침 들르고 싶은 데가 있거든. 그녀는 내가 뭐라 하기도 전에 손을 덥석 잡고선 나를 어딘가로 이끌었다. 공원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비는 그치고 예전에 꿈에서 봤었던 길거리가 펼쳐졌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분명 처음 보는 거리인데도 낯이 익은 느낌이다. 혹시 무언가 떠오르지 않을까 곰곰이 길을 살펴본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길이 낯익어서 말이야. 어디에나 있을 법한 도로라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가? 그래도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거리에는 따뜻하면서도 시린 노을빛 같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목적지에 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그 친구를 처음 만났던 장소. 그리 멀지 않아.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지 그녀는 미소를 띠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사실 이 길에도 추억이 많아. 항상
항상 그 친구랑 같이 다녔던 길이니까. 그때는 항상 노을이 지던 저녁 시간이었는데 그녀는 길을 걸으며 길에 얽힌 추억들을 계속 풀어나갔다. 한 번은 내가 우산을 두고 온 적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우산을 내밀어줬어. 그 친구는 날 집 앞까지 데려다줬고 고맙다고 말하려 그 친구를 바라봤는데 난 하나도 젖지 않았지만 그 친구의 반대쪽 어깨는 완전히 젖어있더라고. 그래놓곤 자긴 괜찮다면서 바로 집으로 향했어. 물론 다음날엔 마스크를 끼고 감기에 걸렸다고 말했지만 말이야. 정말 바보 같지 않아? 웃으면서 이야기라는 그녀의 태도는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다. 이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함께 놀자며 처음으로 약속했던 일,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갔던 일, 함께 별을 보러 갔던 일. 이야기 속 아이는 상냥하고 마음이 깊은 아이였다. 그녀가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분명 그 아이 덕분일 것이다. 나 역시 그 아이의 이야기를 흥미있게 들었다. 마치 그 아이는 우연한 계기로 내게 다가와준 소리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한 중학교 앞에 도착했다. 여긴 내가 다녔던 중학교야. 그 친구를 처음 만났던 곳이기도 해. 그녀는 내 손을 잡아서 학교로 이끈다. 일단 들어가 볼까? 그래. 들어가도 괜찮은 거야? 어차피 꿈속인데 제지할 사람도 없을 테고. 그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녀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 거침없이 발을 옮긴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된다. 특히 지난번에 친구와 연락이 끊긴 기억을 떠올리곤 울었던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만히 서 있을 거야? 아, 지금 갈게.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학교 내부에는 학생도 선생님도 그 누구도 보이지 않았다. 아무래도 꿈속 세상이라서 현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다. 꿈속의 소리는 이곳을 자주 와본 듯 자연스럽게 복도를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나는 그녀의 뒷공무니를 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처음 보는 장소야? 그렇지 뭐. 아까 길에서와 같은 낯익음이 느껴지긴 했지만 이곳을 아느냐 모르냐로 물어보면 모른다는 쪽이다. 내 대답을 들은 그녀는 한숨을 내쉰다. 한심하다는 뜻보다는 안타깝다는 뜻 한숨인가? 꿈속의 소리의 마음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다. 네가 눈치가 없는 건 복도를 걷다가 문이 열려있는 한 반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꿈속의 소리는 이 교실을 우수에 담긴 눈으로 바라본다. 그녀의 애잔한 미소는 즐거움이 담겨있는지 우울함이 담겨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교실이 그녀가 지냈었던 교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 여기가 내가 지냈던 반이야. 전학 가기 전까진 학교 대부분을 여기서 보냈으니까. 학교에 아무도 없어서인지 교실은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다. 맨 뒤에 창가자리만 제외하고 말이다. 그 자리는 온갖 물건이 어질러진 채 엉망진창이 되었다. 저기 저 자리는 왜 저렇게 되어 있는 거야? 어디? 저 뒤에. 다시 그 자리를 바라보자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분명 혼자만 반대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잘못 본 거겠지. 그런가? 그녀는 어리버리하게 서 있는 나를 지나치곤 다시 앞장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왠진 모르겠지만 내가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그보다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뭐가? 그녀는 어딘가를 찾는 것처럼 좌우를 두리번거린다. 이내 목적지를 찾았는지 한 방향으로 뛰어간다. 여기야! 그녀는 복도 중앙에 학교 도서관이라고 쓰여있는 문 앞에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든다. 널찍한 책상, 밖에 나무가 보이는 창문, 책이 빽빽하게 꽂힌 책장,
평범한 학교 도서관의 모습이었지만 책을 읽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꿈속의 소리는 즐거운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는다. 여기서 그 친구를 처음 만났었어. 그녀는 책상 구석의 자리를 가리키며 말을 잇는다. 처음엔 그냥 도서관에 자주 오가며 보이는 아이. 그게 전부였었어. 그녀는 그리움에 젖은 눈으로 다시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때 난 항상 도서관이 닫을 때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거든. 항상 그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도서관에 있었는데 어느 날 눈치채고 보니까 그 친구도 같이 남아있더라고. 물론 그때까진 한 번도 대화해본 적이 없었지만 애초에 도서관은 정숙이니까 딱히 말할 일도 없었고 말이야. 서로의 존재는 알지만 이름도 목소리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 허허...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그 친구도 제법 멍뚱한 친구였네. 그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마치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친구와의 기억을 회상하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 친구랑 처음 말을 해본 날도 평소랑 다를 게 없었어. 그날은 왠지 시집이 읽고 싶어서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밤과 별과 시를 읽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읽어서 그런가 어느새 도서관에 나밖에 없더라고. 모처럼의 빈 도서관이어서 시에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을 낭송했어. 그녀는 눈을 감고 마치 그때로 돌아간 듯 시를 낭송한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 마치 조용한 연못에 돌멩이가 떨어져서 파문이 일어나듯 아름다운 시의 낭송이 도서관에 퍼져나간다. 예전에 카페에서 소리가 시를 낭송했던 것이 떠오른다. 꿈속의 소리의 모습은 그때의 소리와 정말로 똑같았다. 낭송이 끝나자 그녀는 감았던 눈을 뜨고 미소 짓는다. 어때? 좀 괜찮았어? 그녀의 낭송에 완전히 매혹되어 버린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내 얼굴을 본 그녀는 다행이라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아무튼 그렇게 낭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내가 말해야 할 구절을 먼저 말하는 거야. 그래서 고개를 돌렸더니 그 친구가 나를 보고 있었어. 그러고는 당황하고 나한테 자신은 도서위원이라면서 항상 늦게까지 남아있던 내가 궁금하다고 말하더라고. 그게 우리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 약간 뭔가 도서관 만남하니까 그 영화 중에 너의 췌장을 먹고 맞나?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약간 그 느낌 나네. 우리? 나랑 그 친구 말이야. 우리라는 말을 듣자 머리를 망치로 친 것 같은 충격이 밀려온다. 예전에 꿈에서 일어날 때 같은 그런 아픔이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마치 덧없는 상상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꿈속의 소리가 괜찮다는 표정으로 다가온다. 무슨 문제 있어? 아니야, 잠깐 오해해서 그래. 서로 할 말이 없어져서 그런지 잠시 조용한 침묵이 흐른다. 흐르는 것은 똑딱거리는 시계바늘 소리뿐인 그때.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라니? 너가 이 꿈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전부 지났거든. 이게 제한 시간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네. 그녀는 마치 다음에는 만나기 힘들 것 같은 말투였다. 에이씨, 이렇게요. 다시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왠지 모를 걱정이 밀려온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맞지? 그건 확실히 말해줄 수 없어. 다만 너가 간절히 소망하면 분명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혹시 말하는 건데 내가 중간에 선택지를 잘못 고르면 이제 못 만나고 잘 고르면 만나는 그런 이상한 루트는 아니겠죠? 간절히 소망하면이라. 그러면 다음에 만나면 너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을까?
그녀는 조금 놀란 얼굴을 한다. 마치 이런 건 생각하지 못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미소를 짓고선 고개를 끄덕인다. 그럴게. 그 미소를 끝으로 나의 의식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물어보고 싶은 것도 그녀에게 궁금한 점은 아직 많았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나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다. 안돼, 나 오른쪽 마우스 계속 누르게 돼. 씨. 스르륵 눈을 뜨자 다시 강의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일어났어? 귀에 익은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우와! 소리가 눈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많이 놀랐어? 갑자기 앞에 있어서. 그래도 아까보다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야. 수업 시간에 확실히 푹 자서 그런가? 머쓱하게 머리를 긁적이며 시선을 돌린다. 주위를 둘러보니 강의실에는 우리 넷뿐이었다. 아무래도 수업은 내가 자는 사이에 끝난 모양이다. 그보다 수업은 언제 끝난 거야? 생각보다 얼마 안 되었어. 한 10분 정도? 10분 동안 자고 있는 나를 기다렸다니. 기다리고 있던 친구들에게 왠지 무안해진다. 깨우지 그랬어. 너무 곤히 자고 있어서 차마 깨울 수가 없더라고. 어차피 저쪽도 좀 그래가지고. 소리는 강의실 한 구석에서 나래에게 혼나고 있는 김빛을 가리킨다. 김빛도 내가 일어난 걸 눈치챘는지 나래에게 혼나다 말고 이쪽으로 뛰어온다. 아니, 도망쳐왔다는 게 정확한 걸까? 하늘 이제야 일어난 거야? 야, 이게 어딜 도망가? 살려줘! 둘이 커플 되게 좋다. 김빛은 나래를 피해서 내 등 뒤로 도망을 쳤다. 대체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나래의 분노에 찬 얼굴을 보니 대충 짐작은 간다. 나래는 김빛을 향해 쫓아오다가 내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고 미소 짓는다. 확실히 살아났네. 아침만 해도 반쯤 죽은 좀비 같았는데. 뭐야. 나래도 의외로 나를 많이 걱정해주는 걸 보면 생각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사려 깊은 친구일지도. 너가 아프면 팀플도 못하게 될 테고. 무엇보다 소리가 걱정한단 말이지. 나래야? 오죽하면 우리가 깨우자고 했는데 안 깨우고 계속 그 앞을 지켰겠어? 정말 지극정성이라니까. 나래가 말을 이을 때마다 소리의 얼굴은 점점 붉어져 결국 귀까지 빨갛게 물들고 말았다. 나 역시 나래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부끄러워져 고개를 숙이고 말았지만 부끄럽더라도 나를 생각해준 소리에게 감사의 인사는 해야겠지. 그러니까 고마워. 별거 아닌걸. 허허허.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야. 통감. 나래는 재밌다는 듯 쿡쿡 웃는다. 계속 이렇게 무한한 상태로 있을 수는 없으니 빠르게 화제를 돌려본다. 비사, 혹시 오늘 수업 필기한 것 좀 빌려줄 수 있어? 어차피 이렇게 된 김에 그냥 다 적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게... 나이 개... 김빛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머리를 긁기 시작했다. 야, 너 안 했지?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그게 말이야... 나도 결국 잠들었지 뭐야? 그렇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뭐? 그게 일단은 필기한 데까지라도... 으유, 이 멍청이. 김빛을 믿은 내 잘못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신뢰성이 없는 사람인데. 하늘아, 너무 걱정하지 마. 왜 그 생각을 못했던 걸까? 분명 소리와 나래도 같은 수업을 듣고 있었을 텐데. 게다가 김빛보다 훨씬 믿음직하고 말이다. 그러면 잘 빌려 쓸게. 고마워, 소리야. 고마워, 소리야.
내 손가락아, 너 마우스 오른쪽 누르지 마. 응, 문제 없으니까 천천히 돌려줘. 이거 스페이스바는 안 되나? 그때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던 김빛이 입을 열었다. 저기 나도 빌릴 수 있을까? 당연히 이게 어디서 소리걸 빌리려고 하는 거야? 평상시에도 항상 하늘이한테 빌려서 필기하는 주제에 자신만만하게 말한 일도 못하고 직접 공부해서 찾아 적든가 해. 나래야, 난 괜찮아. 소리가 괜찮다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번만큼은 하늘이도 동의할걸? 그렇지 하늘아? 김빛은 유일하게 남은 희망인 나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휴, 하지만 어림도 없다. 이 날강두 놈아! 나도 이번만큼은 나래의 말에 동의할게. 하늘아, 너 맞아. 아, 왜 이렇게 귀엽냐 이 캐릭터. 김빛은 좌절하며 바닥에 손을 짚었다. 오늘만큼은 조금 반성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단 말이지. 그럼 이제 조별하러 가볼까? 그래. 항상 이날은 빼두니까. 문제 없어. 그렇게 꿈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 수업이 끝나고 모인 우리는 여느 때처럼 다같이 카페에서 회의를 시작했다. 교수님께서 과제에 대한 중간 점검으로 작곡하는 방법을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하셨기에 오늘은 다들 긴장하는 분위기였다. 일단 오늘 안건은 저번에 교수님이 내줬던 특별 과제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나는 그 수업에서 유일하게 지적을 받았던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사자는 어딘가 찔렸는지 고개를 돌려 먼 산을 바라본다. 이야기 좀 해보시지. 너 무슨 이야기? 나는 잘 모르겠는걸. 그 수업에서 그렇게 떠들어서 교수님한테 기대한다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난 잘 모르겠는걸. 아, 내 김빛 캐릭터 왜 이렇게 마음에 들지? 항상 조별 과제만 생각하던 김비 씨랑 여기 앉아 있는 김비 씨랑은 다른 분이신가 봐요. 애써 창밖을 보면서 날씨를 확인하고 있는 김빛이었다. 물론 얼굴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지만 말이다. 어쭈, 그렇게 나오시겠다. 말과 함께 나래의 손이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김빛이 목숨이 경각에 달한 그 순간, 하늘아, 네 생각은 어때? 살기 위해 이야기를 바꾸려는 김빛은 기겁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작곡해오기도 했고 그런 노하우 하나쯤은 있을지도 모르잖아. 사실 나도 최근엔 감을 잃어서 아직 음악은 별로 만들지 못했거든.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어. 아, 왜 이렇게 웃겨. 결국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적이 찾아온다. 팀플에서 이런 정적은 큰 적인데 누구라도 괜찮으니 이 정적을 풀어주었으면. 추억이 담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건 어떨까? 확실히 지난 수업 때 소리는 분명 자신의 추억을 되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했었다. 거기에 소리의 여행을 접목시킨다면 정말 멋진 의견이야, 소리야. 나래는 소리가 보이지 않게 김빛의 목덜미를 잡는다. 나도 찬성. 나도 좋다고 생각해. 그럼 추억이 담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 다들 만장일치로 찬성하는 거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가보고 싶다거나 그런 곳 있는 사람 있어? 소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김빛의 손을 번쩍 올린다. 나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어.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지만 김빛은 자랑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연극을 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오컬트에 의한, 오컬트를 위한. 넌 조용히 해라. 듣지 않아도 뻔한 불필요한 의견이었다. 그렇게 신나게 말하던 김빛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또 쓸모없는 말. 나래가 풀스윙으로 내리친 책상에 살짝 금이 가서 파편이 이리저리 튄다.
아무래도 김빛은 하루라도 나래를 자극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 건 아닐까? 나래의 분노를 돌리기 위해 어서 대화의 방향을 바꿔본다. 그보다 소리야. 너는 가고 싶은데 따로 없어? 사실 나도 가고 싶은 데가 있기는 한데. 일단 난 소리 의견이라면 무조건 찬성. 듣기도 전에 찬성이라니. 소리에 대한 나래의 신뢰는 정말 엄청난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나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면서 소리가 한 대답은 천문대. 이전부터 천문대를 꼭 가보고 싶었어. 봐봐 김빛, 너랑은 차원이 다른 대답이잖아. 이렇게 해야 남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거라고. 네. 천문대라. 확실히 경치 좋은 곳에서 별을 보는 건 나도 대찬성이지만 가까운 천문대라 해도 거리가 꽤 있고 별을 보려면 저녁이나 밤에 만나야 한다. 정말로 아쉽지만 조심스레 내 의견을 꺼내본다. 그런데 우리가 멀리 가는 건 힘들지 않을까? 아무래도 다들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각자 일정도 있으니까 말이야. 내 말을 들은 소리는 내심 실망한 표정을 짓는다. 가기 싫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아니야, 괜찮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러면 우리 다시 어디로 갈지 정해볼까? 모두가 실망한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김빛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그 문제라면 우리 학교 천문대가 있지 않나? 분명 우리 학교에도 천문대가 있는데 왜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 마침 아는 천문학과도 몇 명 있거든. 부탁하면 그 정도는 쉽게 들어줄 거야. 나를 포함한 세 사람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김빛을 바라보았다. 다들 김빛이 이런 해결책이 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왜? 뭐 문제라도 있는 거야? 정말 멋진 의견이야. 너 김빛 맞아? 진짜. 아니 그냥 다시 봤다 싶어서. 다들 나를 그동안 뭘로 봤던 거야? 인피 덩어리. 뭐 맞네. 거의 짐덩이로 보긴 했다마 이번만큼은 인정해줘도 괜찮겠다. 특히 소리가 저렇게 기뻐한다면 제법 김빛도 팀에 쓸모가 있을지도. 천문대를 가려면 저녁이나 밤의 시간이 좋을 것 같은데 다들 언제 시간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 나야 뭐 평일엔 동아리 활동 때문에 좀 어려울 거야. 나는 언제든 문제 없어. 요즘은 남아 도는 게 시간이다 보니까. 나는 이번 주가 아니면 조금 어려울지도. 그러면 다들 이번 주 토요일 저녁은 어때? 다행히 모두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오케이. 그럼 그날 만나는 걸로 하자. 오케이. 그럼 난 동아리에 가야 해서 이만. 오늘은 검도 동아리 쉬는 날 아니야? 아, 사실 음악 동아리도 하고 있거든. 뭔 놈의 동아리를 몇 개 하는 거야? 기만하는 인싸놈들. 눈 깜짝할 사이에 번개 같은 딱밤이 허공을 가르더니 김빛은 순식간에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나도 오늘 나래랑 음악 동아리에 일이 있어서 가볼게. 소리는 손을 흔들고는 서둘러 가방을 챙겨서 카페를 나선다.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의 가방이 음악 장비로 꽤나 무거워 보였던 것 같다. 아무래도 오늘은 음악 동아리에 중요한 일이 있나 보다. 둘이 음악 동아리를 하는 건 처음 알았네. 그만큼 음악에 관심이 있으니 이 수업에 들어온 거겠지. 맞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치. 그나저나 음악 동아리라. 실용음악과 특성상 나는 교내음악 동아리와 자주 교류를 하는 편이다. 그래서 소리랑 나래가 교내음악 동아리를 다닌다면 내가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어째서인지 교내 음악 동아리에선 둘을 본 기억이 없는 것 같다. 둘이 다니는 건 대외활동 동아리인 건가? 곰곰이 생각하던 와중 김빛이 밝은 미소로 끼어든다. 그보다 간만에 하늘쿤이랑 단 둘이서 가는 건가? 얼마 같이 가지도 않으면서 뭘. 하늘이랑 단 둘이 데이트라니 너무 설렌다고.
그렇다고 너무 들러붙지는 말아줬으면. 어느새 천문대에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다. 학교 광장은 토요일이라 그런지 꽤나 한산했다. 아직 만나기로 한 시간까지는 10분이나 남았으니 잠깐 학교 도서관이라도 다녀올까? 먼저 와 있었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일찍 도착하게 되었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샌가 나리가 다가왔다. 그러고 보니 나리는 항상 소리랑 같이 다녔었는데. 그보다 오늘은 소리랑 같이 안 왔네? 난 오늘 동아리방에 있다가 바로 온 거야. 너도 바로 소리를 찾는 걸 보니 사심이라도 좀 생겼나 봐. 나리가 재밌다는 듯이 쳐다보며 말했다. 그건 아니고 같이 팀플하는 친구잖아. 그래? 소리는 너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참 아쉽게 됐네. 그래? 소리가 네게 관심이 많다고? 어쩌면 소리도 나랑 비슷한 생각인 걸까? 나를 바라보던 나래가 조심스레 입을 연다. 솔직히 말해서 너 소리 좋아하지? 갑작스러운 나래의 말에 순간 굳고 말았다. 반응을 보니 맞네. 어쩐지 그럴 것 같더라고. 그게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것 같달까? 같달까가 어딨어? 좋아하면 그냥 좋아하는 거지. 맞지. 나래는 바보를 본다는 듯 웃으며 나를 쳐다본다. 평소 김빛이 느끼는 기분이 이런 걸까? 뭐 그래도 너랑 만난 이후로 소리가 자주 웃으니까. 나래의 말이 끝나자마자 광장 끝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하늘아, 나왔어. 김빛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온다. 고개를 돌려보니 김빛과 소리가 함께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공허의 존재. 너 지금 뭐라고 했냐? 귀는 밝아서 야! 너 이리 와서 솔직하게 말해. 그냥 일찍 오셔서 좋다고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정말이지 김빛은 혼 좀 나야 정신을 차릴 것 같다. 늦어서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아니야. 우리가 일찍 나왔을 뿐이지. 아직 약속 시간이 되지도 않았는걸. 소리는 다행이라는 듯 씩 웃는다. 그보다 김빛하고는 어쩌다 같이 온 거야? 아,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마침 김빛이 버스에서 내리더라고. 큰 목소리로 인사를 해서 당황하긴 했는데 덕분에 함께 오게 됐어. 정말 바보 김빛은 그 목소리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착한 소리가 아니라 나래였으면 어쩌려고. 하늘아, 설마 질투하는 거야? 개똥같... 갑작스런 소리의 말에 얼굴이 확 달아오른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게... 붉어지는 내 얼굴을 본 소리가 크게 웃는다. 그 모습의 뒤에서 티격태격하던 나래와 김빛도 잠시 돌아볼 정도였다. 미안해. 그렇게 한참을 웃고서야 진정한 소리가 내게 다가온다. 그녀는 웃어서 나온 눈물을 닦아낸 뒤 조용하게 내 귀에 대고 이야기했다.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 말에 간신히 추스란 마음이 파도처럼 휘몰아친다. 잠시 미소 짓는 소리를 넋놓고 바라본다. 자, 연애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두 분. 이제 다 모였으니까 움직여야겠지? 나래는 말하면서도 나를 보며 그러면 그렇지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다 모였으니까 어서 움직여볼까? 교내 천문대를 올라가는 버스를 20분 타고 계단을 10분을 걸어서야 천문대에 도착했다. 와 근데 이쁘다 사진. 뭐야? 드디어 강림했다. 천문대라 꽤나 힘든 상대였어. 김빛은 바닥에 그대로 드러누우며 소리쳤다. 운동했다고 생각해, 돼지야. 뭐라고? 나 돼지 아니거든.
그러는 너도 만만치 않잖아. 이건 전부 드럼으로 단련된 근육이거든.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말다툼을 시작한다. 잊을까 하면 다시 시작되는 그 말다툼을 소리와 나는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했다. 둘은 늘 기운이 넘치네. 너무 넘쳐서 탈이라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싸우다가 둘이 정들지 않을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우리가 부딪힌 것을 우연으로 만난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야. 뭐 그런가?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얼떨떨하다. 아무 생각 없이 들린 북카페에서 서로의 실수가 맺어져 만나게 된 그날. 우연인 것을 알면서도 필연이라 주장하는 기억들만이 그날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불고 태양이 서쪽으로 지나가며 구름이 지나가는 순간, 소리하고 같이 노을을 보는 이 순간이 정말 행복했다. 옆에 있는 소리도 나랑 같은 마음일까? 하늘이가 하늘을 보고 있네. 그래. 그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 소리도 자신의 농담이 우스웠는지 웃기 시작한다. 비록 이런 맥없는 농담으로 웃는 것이긴 했지만 노을을 배경으로 웃고 있는 소리는 정말로 아름다웠다.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심장이 멈출 것 같았다. 왜 그래?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어? 그건 아니고. 소리는 빙그레 웃더니 하늘을 향해 올려다보며 말을 시작한다. 예전에 나는 하늘을 잘 올려다보지 않았었어. 워낙 덤벙거려서 앞을 보고 다녀도 잘 넘어져서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가 한 명 생겼어. 그 친구는 함께 손을 잡고 산책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친구였어. 처음에는 같이 여러 번 넘어지긴 했지만 같이 손을 잡고 다니니까 잘 넘어지지 않게 되더라. 그렇게 어느 날 친구랑 저녁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어. 오랜만에 보는 하늘은 정말로 많은 별이 아름답게 빛나는 곳이 함께 별을 보며 이름을 죄송합니다. 알아가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배우게 되었지. 그래서 그날 이후로 나는 별이 좋아지게 되었어. 소리는 추억에 잠긴 듯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난번에 공원에서 자신이 별을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깊은 이야기가 있었다니. 저번에 해줬던 말 이렇게 들으니까 뭔가 동화같이 느껴지네. 내가 원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좋아했어. 적당히 과장을 빼고 들으면 될 거야. 그런데 그 친구는 어떻게 됐어? 나는 조심스럽게 궁금했던 그 이야기의 결말을 물어보았다. 함께 손을 잡고 별을 본 친구 말하는 거야? 조금 신기한 친구 같아서. 하나리는 아까 전처럼 경쟁심을 느끼고 있는 거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소리의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당황해하며 부정했다. 아까 김빛 때도 그렇고 오늘 소리는 나를 놀리는 게 재밌나 보다. 그 친구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어. 아, 이라.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끊겼어. 그 이야기를 들은 나는 멍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건 마치 꿈속의 소리가 말했던 내용이랑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이다. 꿈속의 소리의 친구도 갑작스럽게 연락이 끊겼다고 했는데 비록 꿈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우연히 나타날 수 있는 걸까? 그래도 오늘 우리들이 서로 별을 좋아한다는 건 알게 됐으니까 그거면 된 거 아닐까? 싱긋 웃으며 말하는 소리에게 나는 웃음으로 대답으로 대신했다. 소리도 내 의사를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나 역시 잠깐의 고요를 즐기고자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주위를 둘러보니 있어야 할 나래와 빛이는 어디로 간 것인지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아까 소리와 대화하는 동안 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것 같다. 그나저나 나래랑 빛은 어디 간 거지?
그러게. 잠깐 자리를 비운 걸까?